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층간소음을 겪어보셨을까요? 이게 뭐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일상에서 흔하다면 흔한 그런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골칫거리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을 단독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층간소음은 그냥 저희 집 지붕 사이로 고양이들 들어와가지고 제 방 천장에서 막 엄청 다다다 뛰어다니는 거? 그 정도가 층간소음이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제가 중간에 한 2, 3년 정도 오피스텔에 나가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해봤죠. 위층에서 들려오는 의자 끄는 소리나 뭐 이제 쿵쿵쿵 거리는 소리. 그래서 아, 이런 게 층간소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막 시끄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골칫거리,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층간소음까지는 아니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간혹 기사 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살인까지 날 정도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골칫거리인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 246화에서는 이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3편의 영화를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텀이 길지 않은 사이에 3편이 층간소음을 주제로 한 영화 3편이 쭈루룩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세 영화는 이런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적인 문제를 서로 다른 장르로 그리고 서로 다른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단면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 내면의 그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죠. 바로 백수아파트 그리고 노이즈 84제곱미터입니다. 세 영화를 딱 비교해봤을 때 공통 소재인 층간소음이 이 세 영화에 전부 다 다른 결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백수아파트입니다. 이 백수아파트는 코미디와 미스터리를 밸런스 맞춰서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웃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우리 으쌰으쌰 해야 돼.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너랑 내가 싸울 일이 아니야. 이제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간미가 넘쳐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뭉치게 될 테니까요. 그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로는 경수진 배우가 연기를 해요. 집에 완전 딱 붙어 사는 그냥 오지랖 넓고 정의감 넘치는 그런 백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 아파트에 만연한 그런 문제로 서로 사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집이 어딘지 찾아내겠다면서 탐정처럼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나름의 수사를 펼치는데 그러면서 그 이웃들의 숨겨진 비밀과 그들의 숨겨진 감정선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명씩 이제 팀원이 돼요. 층간소음 문제 나도 참여해서 해결해보겠다. 그렇게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해서 어벤져스처럼 모여들게 되는데 그 층간소음 문제로 엮이게 된 그 이웃들이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면서 서로 연대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는 그 연대에 있는 그 오합지졸 같은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재밌거든요. 되게 뻔한데 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으쌰으쌰 되기까지 분명히 저기 안에 빌런이 섞여 있을 텐데 엑스맨이 섞여 있을 텐데 어쨌든 그들이 오합지졸이지만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의 그룹핑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네가 층간소음 낸 범인 아니냐면서 서로 죽일 것처럼 굴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의 목적을 두고 뭉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인근의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랑 이런 뭔가 다가구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 집들 이런 게 생기면서 오히려 더 자기네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네가 뭘 하고 사는지 내 옆집에 살고 있을 뿐이지 넌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내 사정이 더 급하고 내가 더 심각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면 내 이 같은 층에 사는 사람 다 별로인 거죠. 다 나를 귀찮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너와의 사정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으쌰으쌰하게 되는 너와 나에서 우리가 되는 그 순간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클리셰 범벅이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통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힘을 합치는 장면들이 꽤 생각보다 유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노이즈예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공포 영화입니다. 동생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서 여기도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니까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그 불쾌한 소음들 도대체 누가 이 소리를 발생하는가 어느 집인가 범인이 다 똑같아. 세영아가 그 소음을 발생하는 집을 찾아 헤매는데 어쨌든 이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가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층간소음 사건과 자기 동생이 실종된 것이 연관이 있다고 이 주인공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주인공의 심리가 붕괴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그런 과정에 심리와 스릴러와 공포를 넣었습니다. 공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에게 핸디캡을 줘야 해요. 그래야 주인공이 약자가 되면서 공포가 배가 되기 때문인데, 이 노이즈에서는 주인공에게 청각장애라는 핸디캡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선빈 배우가 연기를 해요.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하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 공포와 위협으로 풀어내면서 꽤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각장애인의 시선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좀 다른 시선으로 확대시켜요. 같은 걸 봐도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그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다른 감각으로 다른 거를 본다는 점을 이 영화에서는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이즈라는 영화에서는 소리는 되게 잘 설계가 되었는데 공포의 정점까지는 좀 밀어붙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애매한 느낌?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잘 만들었다고 하기는 애매한 그런 영화로 남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84제곱미터는 영끌의 영끌, 그러니까 영혼 티끌까지도 끌어모아서 마련한 네 집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인공이 좀 빡빡해야 돼요. 되게 좀 밀고 나가야 되고 성질 있어야 되고 이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서서히 이제 정신이 돌아버려요. 이게 완전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야. 왜냐면 자꾸 사방에서는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고 자기는 지금 살기도 너무 빡빡한데 이자 낼 돈도 없단 말이지. 난 영끌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류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 84제곱미터는 가장 보편적인 그 평수라고 해요. 그 아파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특히 공간이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안정을 취하고 성취감을 가져야 하는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점점 무너져갑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정과 성취감을 주지 않아. 계속 발생하는 그 소음을 둘러싼 정체, 진실,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은 다 나를 의심하는데 난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 정체와 진실이 계속 교란되면서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장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그 가전 소리, 어느 소리 하나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는 그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와 분노를 쌓아갑니다. 적의 원인이라서 분명히 저 녀석이 범인일 거야. 계속 이런 오해와 분노를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안정과 성취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불쾌함의 차원에서 공포로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낯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집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내 안정과 성취의 공간이었던 그 집이 순식간에 감옥이 되어버릴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심지어 팔 수도 없어.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세 영화가 전부 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 각자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리가 너무 소음이 크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상징하는 어떤 특징이 되어줍니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면서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좀 새롭게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작품은 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통해 각각 다른 시각으로 그 층간소음을 조명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결국은 소음이 갖는 그런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층간소음 소재가 이렇게 연이어서 따닥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요 근래에만 새 영화가 연달아 쏟아졌을까요? 이런 소재가 갑자기 유행이라도 한 걸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유는 굉장히 쉽고 명확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소재로 쓰이는 거는 단순히 유행 이상의 그런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쳤잖아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머문 공간은 바로 집이에요. 그전에는 물론 집순이 집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가 있었단 말이지.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어디에 나가 있고. 근데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면서 집에 대한 감각이 바뀐 거예요. 더 오래 머물고 더 밀접하게 머무는 그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아보니까 물론 내 집인데 자꾸 이웃이 걸려. 별로 이웃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웃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집인데도 내 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걸려있는 그 이웃이 자꾸 나에게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작이 소음 문제인 거죠. 층간소음이든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든. 그래서 그걸로 내가 보호받아야 할 내 공간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 느낌,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일상이 돼버리면 내가 평온하게 지내야 되는 그 집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한국 사회의 고밀도 주거 환경과 사실은 아파트의 단점이 그 얇은 벽과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지만 옆집과 윗집과 아랫집과 집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얼굴도 모르는 사이들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구조 자체가 저는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할까?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집에서 뭘 할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소음이나 자잘한 갈등 속에서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서로 이제 나 혼자 지내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 정도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들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해지고 더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옳다구나 아주 설득력 있는 긴장과 갈등의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건 거죠. 실제로 2023년부터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력범죄 그리고 법정 분쟁 등의 뉴스 보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나 사는데 불편해 죽겠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사회적 폭력으로 불거지면서 나 사는데 불편해 죽겠어 이게 아니라 나 사는데 불편하게 하니까 죽일까?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런 고립된 도시구조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는 고스란히 심리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단절 그리고 도시의 그 병든 이것저것들로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단지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이웃들의 민낯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생존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에서 떡밥으로 물기 정말 좋은 소재입니다. 다양한 장르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이 다 돼. 그래서 사실 이 세 편의 영화를 거론했지만 이 층간소음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미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영화들에 등장하는 층간소음 중에 공감 가는 에피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 매력이 다른 그런 영화들입니다. 한 번씩 보시고 내 층간소음 문제와 한번 견주어 보세요.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떠든 사람 246화 층간소음을 다룬 영화 3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u, saylovu@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든 삶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47화에서 만날게요. 안녕!